자, 이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35회, 우리 시험장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릴 거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되겠고,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은 며칠 날 보냐면 10월 26일 날 시험 보죠. 토요일 날 이제 볼 거고, 1차와 2차 같이 볼 거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라서, 생략을 좀 할게요. 이런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생략하고, 시간표를 한번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9시부터 입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의 시작 시간은 몇 시냐면 9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끝나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오후 4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9시에 입실해가지고 오후 4시 20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9시에 입실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9시까지 입실을 하라는 거지만 빨리 입실하면 안 되나요? 되겠죠. 그래서 대충 한 어느 정도 입실하시는 게 좋을까요? 8시 한 반 정도 전후로 해서 그 정도 한 2, 30분 정도 여유를 갖고 입실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실을 하셔가지고 시험 시작 시간까지 뭐 하셔야 되겠어요? 공부하셔야지. 네, 공부. 네, 그럼 공부, 그러니까 어떤 뭐 기본서를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볼 만한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뭘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뭐 이론 총정리 자료 같은 거 뭐 이런 걸 좀 가져가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11시 10분에 끝나가지고 또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1시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무려 얼마나 걸려요? 1시간 50분. 네, 그럼 1시간 50분 동안 뭘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쉬는 시간을 많이 주는 이유는 점심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점심 드시고 뭐 하시라고요?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요 시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시 20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뭐 배탈 설사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되면 뭐 그럴 수 있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중도 퇴실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가능은 한데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중도 퇴실이 되면 재입실은 안 된다. 29회 때 우리 어떤 수험생이 27 먹은 수원사는 그 미스인데 1교시 딱 시작하자마자 한 2, 30분 있다가 화장실이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쌌어요. 이게 실제 있던 실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한 1000명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방석을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방석? 그 방석을 가져가서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멘탈이 강한 친구냐면, 1교시 때 이제 소변을 보고, 쉬는 시간에 그걸 또 빠른 거야. 멘탈이 굉장히 강한 애죠.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칭찬해주고 싶으냐면 화장실 때문에 시험을 포기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응? 내 1년 동안 공부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 네, 그런 거를 극복했다라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평상시 안 드셨던 거,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합격자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꽈락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평균 몇 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 되고요. 좀 이따가 이제 답안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우리가 OMR 카드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OCR 카드가 맞아요. 여기서 이제 C는 캐릭터의 약자인데요. 공단에서 그 답안지 채점하는 방식은 기계가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읽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와펜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마킹을 할 때
이렇게만 딱 점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캐릭터 자체를 못 읽어요. 기계가. 그럼 어떻게 마킹을 하셔야 되냐면 들어가게끔, 웬만큼 들어가게끔 이 정도 마킹하면 읽어요. 근데 이렇게 마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오류 날 수 있어요. 에러 날 수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막 걸친다든가 이러면 다 에러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킹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답안지 잘 쓰셔야 돼요. 자, 올해 여름 몇 년도라고 해야 돼? 2024년도 공인중개사 쓰시고 몇 차? 1교시예요 지금. 1차 이렇게 쓰시고요.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교시? 1교시 여기 마킹. 그리고 A형밖에 없죠. 지금은 B형은 없어졌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수험 번호가 뭐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면 여기 1, 2 이런 식으로 마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확인을 꼭 해줄 거냐면 감독관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이름을 뭐 이제 써주면 요거까지 이제 확인해서 감독관한테 나 잘 체크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자, 이번에는 2교시가 됐어요. 2교시는 어떻게 쓸 거예요? 똑같아. 2024년 공인중개사 2차. 이제 2교시는 2차니까.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몇 교시? 1교시. 2차에 1교시니까. 그쵸?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교시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교시 때는. 2차에 2교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3교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감독관이 확인은 하는데, 아무튼 요,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OCR 카드 중간에 쓰다가 밀려 쓰거나 당겨 썼어요. 한 이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28번에 3번으로 땡겨올 거를 여기다 써야 될 거 여기다 땡긴 거예요. 한 줄에 두 개를 쓴 거죠. 시간은 여러분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지가 뭐예요? 여러분 선택지. 한 줄에 두 개를 지금 했잖아요. 3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지금 80번까지 마킹을 해야 되네. 3분이면 마킹은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꿀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할 거예요? 바꾸지 말고 일단 그대로 할 건데 이거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사인펜? 사인펜도 이렇게 줄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에러 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정펜으로 이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럼 수정펜을 할 때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말하자면 그 떨어지면 에러 나니까 수정펜으로 하신 다음에 꼭 한번 뭐 해야 돼? 눌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수정펜은 꼭 가져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예,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OCR 카드는 요 정도가 됐고 뒷면은 뭐 큰 의미 없고. 자,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차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 느끼잖아요. 1차에서 시간 부족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또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그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40문제 5문항 뭐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의 문항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냐면 한 과목당 200개의 문항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50분 안에 다 읽고 마킹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 50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문항당 보통 한 15초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읽으면 1차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이 정답인 게 몇 개 나올까요?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8개가 나오고 2번이 정답인 것도 몇 개? 8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번이 답인 게 8개가 분명히 나오니까 1번이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2번 밑으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면 32개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만약에 답이면 3번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서 문항을 감소시키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냐면 1번하고 2번이 확실히 답인데 밑으로 다 내려가서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1차는. 읽어봐야 어차피 그 뭐 하기밖에 더해. 바꾸기밖에 더해요. 바꾸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틀릴 가능성이 80%. 그러니까 절대 바꾸지 않으려면 1번하고 2번이 답이면 그냥 여기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안에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그 시간이 정 부족해서 찍어야 된다면 정답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비율이 있다는 거. 각 과목, 각 그 번호마다 몇 개씩 주는 거죠? 8개. 그럼 5, 8에 40, 40개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7개 나오는 경우와 9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매번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공시세법 있잖아요. 이제 공시세법. 예, 공시세법은 세법의 8개를 다 몰아주면 이것도 짜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되기 때문에 세법 같은 경우는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번호마다, 그리고 공시에서는 4개에서 5개 정도 번호마다 이렇게 항목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적법은 내가 다 맞출 수 있는데 등기를 다 찍어야 된다. 그러면 공시법 다 마킹하고 세법 마킹하고 세보시면 돼. 뭐를 세봐? 우리 정답 번호. 그래서 가장 안 나온 거에다가 몰아주면 그냥 무작위로 찍는 것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이기는 3번에 나누어서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안에 내가 마킹을 하고 이거를 감독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내가 이제 쫓기는 어떤 이런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법을 먼저 푸실 건가 학교를 먼저 푸실 건가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정해 드릴게요. 자신 있는 거 먼저 푸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나는 자신 없는 걸 빨리 풀고 자신 있는 것을 시간을 충분히 쓸 거야. 이런 분들은 떨어질 거를 작정한 거야. 그런 거는 아주 전략이 안 좋은 전략, 하수의 전략이죠. 내가 뭐부터 푸는 게 좋아요? 자신 있는 거. 그리고 자신 없는 거를 뒤에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럼 만약에 민법이 자신 있어서 민법을 풀었다 그러면 한 20번 정도 풀면 마킹 한번 하고, 그리고 40번 민법 다 풀었다면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긴장감이 확 줄어들어요. 절반 이하의 긴장감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학교는 다 풀고 나서 마킹하고 이렇게 3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 답안지를 1번부터 80번까지 쭉 연이어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마킹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요. 중간에 수정 테이프는 이거 처음 사가지고 해보면 잘 안 되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이거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예비 마킹 된다 안 된다? 예비 마킹 돼요. 예비 마킹 하셔도 돼요. 예비 마킹이 뭐예요? 연필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하는 거 예비 마킹이라고 하는데 그거 상관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 판례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1번부터 읽어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몇 번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5번부터 읽어도 괜찮거든요. 판례 지문이 길을 때는 몇 번이 답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5번. 이거는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계로.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중요한데, 숫자가 정답일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학개론, 1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정답일 때는 쏠림 현상이 있어요. 특정 번호에. 그걸 좀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1번 교육학회에서 발표한 정답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약간 좀 변태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한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걸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27회 본시험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인데, 동그라미 잡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계산 문제예요. 동그라미 잡은 거. 근데 정답이 몇 번에 쏠려 있나 한번 쭉 보시면 3번에 무려 6개가 쏠렸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 확률적으로 찍으면 몇 %죠? 5개 중에 확률적으로 찍으면 몇 %야? 20%. 근데 이거가 3번이나 4번으로 찍은 사람은 60% 정도 득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쏠림이 돼요? 안 돼요? 왜 반응들이 없으세요? 쏠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 이듬해는 어떻게 쏠려나 볼게요. 그 이듬해는 2번으로 쏠렸는데 5개. 10개 중에 5개. 그럼 확률적으로 몇 %예요? 50%. 그럼 쏠림 현상이 있어 없어? 있다고 봐야지. 그 이듬해는 어떠냐? 29회 때인데 이때는 4번 정답이 19개 중에 4개. 44.4%. 이것도 쏠림이 있는 거예요. 왜? 20%보다 높으면 쏠림 현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저 연구 되게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작년까지 계속. 이거는 저밖에 한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저가 유일해요.
30회 이런 거 다른 선생들은 안 하거든. 예, 저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왜 하냐면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제 30회 때는 9개 중에 5번이 4개. 역시 44.4%. 이거 다 제가 공단 들어가서 계산 문제 다 체크해서 만든 거예요. 자료가. 32회 시험회 같은 경우에는 9개 중 3번이 3개 쏠려가지고 33%. 이렇게. 그리고 32회 때도 33%. 그러니까 20%보다 높으면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 33회 때도 33.3%.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그랬냐면 26회부터.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34회 때 30%로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지만 너보다는 높은 거야. 확률적보다는 높은 거지. 그럼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그러면 어떤 번호에 쏠린다 안 쏠린다. 분명히 쏠린다. 그러니까 나는 계산 문제를 10개를 다 찍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비계산 문제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 비계산 문제를 모두 뭐 하고 마킹을 하고 비계산 문제 다 마킹을 하고 그리고 뭐를 세? 계산 문제를 세요. 그래서 가장 그 번호를 세고 가장 안 나온 거에다가 몰아주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뭐냐면 계산 문제 쏠림은 가운데 번호로 쏠리고요. 1번하고 5번은 거의 주지 않아요. 2, 3, 4로 주로 위주로 쏠리지 앞번호, 뒷번호는 거의 쏠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정답의 법칙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찍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맞으면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쉬는 시간에 아까 얼마 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시간 50분 뭐 할 거냐면 1시간 50분 동안 금지 행위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채점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 교실 가지 마시고. 옆 교실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뭐 하는 행위를 하냐면 친구 시험지랑 내 시험지랑 맞춰보는 거. 결국 답이 똑같아. 그럼 맞은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검색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답안지 나왔나? 절대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가져다가 보통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메가 같은 경우에는 메가 직원이 2명이 시험장에 들어가요.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가는 거야? 답안지 시험지 보내주려고. 그래서 시험 딱 끝나면 촬영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쏴준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받아가지고 푸는 방식이에요. 푸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끝나고 나서 막바로 답 안 올라오니까 검색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점심을 드실 시간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많이 드시면 무슨 문제를 생겨요? 화장실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또 시험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3교시 때 2교시 3교시도 50분 쉬는데 이 똑같은 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2차로 넘어가고 2차는 시간은 별로 안 부족한데 되게 이제 2차 과목 3과목 다 함정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집중력이나 체력, 이제 2차 정도 되면 1차 지금 쭉 봐왔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함정을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1번 문항에 뭐가 틀렸지? 이거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답은 안 보여도 함정은 보이거든. 이런 게 되게 좋고, 공법 같은 경우에 단정적 표현이 나오면 정답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공법에서 단정적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공법에서 단정적 표현이 뭐가 있어요? 언제나, 반드시, 예외 없이, 이런 표현. 이런 거 나오면 틀릴 확률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시세법은 숫자로 정답 빼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공시세법은 예규라는 게 있거든요. 예규. 근데 예규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규가. 근데 그 예규에 따라서 정답을 잘못 낼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공시세법은 숫자로 정답을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답이면 확실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시라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도 2차는 답안지 3번 정도 나누어서 얘기하라는 거, 옮겨 적으라시라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 2차 이제 긴장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긴장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 시작 전 5분 전에 껌을 5분 동안만 씹으면요, 긴장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껌을 씹으면 되게 좋다라는 거.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미국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껌은 몇 분간만, 5분간 정도. 이게 껌을 씹는 효과가 왜 점수 향상에 영향이 있냐면, 이 턱 관절이 움직이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아져서 뇌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턱 관절이 움직여주면. 그래서 견과류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조금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껌도 괜찮고. 껌도 이왕이면 무슨 껌? 제가 뭐 혜택껌, 노태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달달한 껌, 당분 섭취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달달한 껌을 씹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전부 다 껌에 대한 어떤 그 장점들이니까 한번 뭐 보시면 되겠고요. 아침밥 꼭 드시고, 아침밥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침밥을 걸으면 이게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 그 겨울철에 밖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내야 될 때는 너 잠들면 죽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아침밥을 꼭 드시라고요. 그래서 공복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철에서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들이 다 거의 막 기절하듯이 자잖아요. 아침 안 먹고 다녀서 그래요. 그 전철에서 쌩쌩하게 막 책 보고 이런 애들은 다 아침 먹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안 먹고가 좀 많이 달라진다. 그 아침밥을 먹으면 체온이 상승한다는 건 내가 지금부터는 일을 할 타이밍이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요건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실험 결과. 그래서 한때 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먹읍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그랬었잖아.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침밥을 꼭 드시고. 대신 아침밥을요, 평상시에 안 드시던 거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드시는 거 뭐 아침부터 막 삼겹살 구워서 막 드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시간도 안 되지만 그게 좀 위에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자, 뇌가 있잖아요. 뇌. 이 뇌가 이제 상태가 되게 좋아야 이제 합격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우리 뇌가 이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거든요. 이 비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돼. 대개 2% 내외. 근데 에너지는 몇 퍼센트를 소비한대요? 2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뇌가 쓰는 건데, 뇌의 에너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당이에요. 막 밥을 먹고, 물론 이제 밥에서도 포도당이 있긴 한데, 포도당을 많이 섭취를 해야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래야 뇌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제가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장에 가서도 이거를 보충하면 굉장히 좋아요. 뭐를 보충하면? 포도당 보충. 그러면 포도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좋은 약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독일 약인데,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 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그 26회부터 계속 이거 제가 막 유튜브에도 떠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어, 우리나라 거에도. 약국에 가시면 포도당 캔디 달라고 하시면 줄 거예요. 저기 한 30개 정도 달려있는데, 비싸지도 않아. 2,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포도당 캔디라는 거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꼭 드시면 좋은데요. 중간중간에 드시라고. 내가 당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판단력이 좀 흐려질 때. 시험 도중에 먹어도 되나요? 시험 도중에. 요번에 우리 대치중학교에서 이제 우리 그 모의고사 한번 봤잖아. 선생님들이 다 가서 이제 감독도 했는데. 근데 몇 분이 포도당을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드시더라고.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야. 왜 잘하는 거냐면, 그 뇌의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가거든.
그리고 감독관이 이거 못 먹게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못 먹게 하면 나 당 있어가지고 혈당 떨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빨리 드시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주의사항에 뭐 섭취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숙면. 그래서 4시간을 자면 실수하는 게 이렇게 많이 증가한대요. 거의 1000%까지 올라간다. 4시간 자면. 근데 전날 6시간을 자면 500%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몇 시간을 자면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시간. 우리 8시간은 꼭 이렇게 전날은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도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실험 결과예요. 이 대학교에서 연구했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자는 게 좋냐? 이게 수면하는 동안에 뇌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충분히 자는 게 컨디션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경이 예민한 편이라서요. 다음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의 잠을 못 자요. 거의 이제 밤 꼬딱 새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시험 망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분명히 계실 거야. 그래서 2시간 전부터 이걸 한번 끼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전에 내가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끼고 공부해? 선글라스 끼고.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면 빛이 차단되잖아요. 그죠? 그럼 뇌가 인식을 해요. 무슨 인식? 아, 이거 잠잘 시간이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럼 좀 서서히 졸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 분비가 양이 상승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환하게 막 이렇게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막 공부하다가 11시쯤에 공부하다가 아, 자야 돼 하고 딱 자려고 하면 잠이 와, 안 와? 절대 잠이 안 온다는 거지. 이게 다음날 시험도 있고 환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2시간 전부터 이거 해주시고. 근데 이거 해도 나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 이 약은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 이제 시험을 당락할 건데, 좌우할 건데, 이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어. 되게 유명한 노벨상도 받은 되게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메모리즈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 어떤 우리가 정보를 딱 접하잖아요. 10분만 지나면 망각한다는 거예요. 10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 한 번 보면 잊어버리니까 2번, 3번, 4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습을 하면 안 잊어버린대. 단기간 안에. 네. 그러면 이 사회복습으로 제가 시간표를 좀 짜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 촬영을 하나는 좀 해놓으실 분은 해놓으실래요? 적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동차생이고요. 제가 다음 화면에서는 2차생을 위한 시간표도 해드릴 거니까 2차생은 다음 화면에서 찍으세요. 이게 사회학습이 왜 가능하게 지금 되어졌냐면, 민법을 한번 볼게요. 민법을 지금 몇 번 공부하도록 제가 지금 만들었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총 4회학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었고, 여기는 왜 비워놨을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루를 3등분 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드실 때까지. 여기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까지.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여기를 왜 변했냐면, 이 공부를 하다가 미진한 게 생기면 그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공부, 놀으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이제 수목금 이 3일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6등분을 해가지고 전 과목을 다 봐야죠. 동차생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전날은 모든 과목을 다 보셔야 돼. 전날은 모든 과목을 다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이제 사회학습의 시간표고요. 자, 이제 2차생 시간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한번 찍어 놓으세요. 2차생들 위주로 찍어 놓으시고 1차생들도 찍어 놓으세요.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 자, 이거는 사회학습에서 우리 이제 중개사법 실무 있잖아요. 실무 이렇게 사회학습 이렇게 만든 거고, 비워놓은 거는 하고 싶은 공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전날은 6등분을 해서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에빙하우스가 말한 대로 잃어버리는 율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이면 일주일 정도 딱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힘을 좀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힘이 그냥 나와요? 아니면 뭐 약 좀 먹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약을 좀 소개할 건데, 이 바카스라는 약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좋은 약이에요. 바카스가. 뭐 있어서 좋아요? 응? 카페인도 있지만 이 바카스 성분이 다 좋은 거예요, 몸에. 예, 괜찮아요. 이거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 1년에 뭐 수억 병이 팔리는데 이거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혀 상관없고요. 대신 수험가에서는, 이게 수험가라는 게 뭐냐면 고시하는 애들이 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랑 같이 타 먹어요. 이게 이제 헤파토스라는 약이 있거든. 이거는 간장약이에요. 피로회복제예요. 이거를 타 먹는데 뭐에다가 뭐를 타 먹어야 되겠어요? 바카스를 여기다 타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여기다 타 먹어야 되겠어? 이거 쬐끄만해요. 그래서 이거 앰플인데 이게 딱 치면 이게 깨지거든. 이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타서 이거를 이제 칵테일에서 드시는 방법인데, 이거 먹으면 일주일 동안만 딱 먹으면 그 깨어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피곤하지 않게 업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고시하는 애들이 이걸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꼭 해서 드시라고요. 뭐 이렇게 비싼 약도 아니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가야 될 준비물을 좀 몇 개 소개할 건데, 이게 근육 풀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뇌에 그 포도당을 전달하는 물질은 피라고 했잖아요. 혈류가 뇌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뇌가 이제 이렇게 심장에서 뇌로 피를 올려줄 때 뒷근육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뒷근육, 이게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우리 어깨 근육이 뭉쳐 있으면,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승모근이 뭉쳐 있으면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어디 띵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딱딱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이거 해주면, 되게 효과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정액이라는 약이 뭐냐면, 그 우황정심원 같은 뭐 그런 개념인데, 우황정심원은 약간 뭐가 있다고 해야죠? 그 부작용이 좀 있는데, 그 우황정심원을 잘못 드시면 다운되거든. 그 다운된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시험을 왜 봐야 되지? 뭐 이런 또 생각을 또 갑자기 하게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심신의 안정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좋은 약이니까. 그 다음에 포도당 캔디 꼭 준비하시고, 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껌 씹는 거 별로 하면 견과류도 괜찮고요. 저는 밥보다는 죽을 좀 위주로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시험 보는 게 망칠 수 있으니까. 죽은 무슨 죽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흰죽 별로고, 달달한 죽. 달달한 죽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호박죽, 팥죽 이런 거를 좀 준비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커피보다는 꿀물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드시고, 10월 26일 날 추울 예정, 안 추울 예정? 굉장히 추울 예정.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방석을 제가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석은 왜 준비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방석을 깔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방석을 깔고 계신 분들은 방석을 안 깔고 시험 보면 다 떨어져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방석을 새로 사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시라고? 평상시 깔던 방석 이렇게 갖고 가시고, 나는 방석 안 깔고 있는데 그분들은 준비 안 하셔도 돼. 오히려 또 방석을 가져가는 게 또 우리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평상시 공부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날 잠 못 주무신 분들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약 중에 졸리는 감기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예민한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약인데, 그 타먹는 감기약 중에서 테라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저는 그거 먹으면 거의 직방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트용이 있고 데이용이 있는데, 어떤 용을 달라고 하셔야 되겠어? 나이트용, 그러니까 저녁에 자는 용으로. 그러면 되게 많이 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좀 푹 주무실 수 있도록. 그게 다음날 우리 시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표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수험표를 만약에 지참을 못했으면 어디로 가시면 되겠어?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예? 그 본부, 그 교무실로 가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예, 그리고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전자계산기는 그 계산하실 게 있는 분만 가져가셔도 되나, 계산할 게 없으면 가져갈 필요 없는 거예요. 동화 원터치 펜. 혹시 있으신 분, 동화 원터치 펜. 이거를 좀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방에 찍히는 거거든. 이거 되게 준비 잘하셨다. 왜냐면 끝에가 약간 뭉퉁하게 돼 있거든. 이거를 해놓으면 한 방에 찍혀요. 이렇게 한 방에.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이게 새 거는 잘 안 찍히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뭉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칼로 잘랐어요? 여러분 눌러가지고 잘하셨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되게 효과적이고요.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돼요. 이게 뭐 이렇게 색칠하는 것보다 이거 꼭 준비하시고, 이게 사용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뭉퉁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는 2개 정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고장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 수정 테이프에서. 수정 테이프 안 되면 감독관한테 달라고 하면 감독관이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고장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꼭 2개 정도 준비하시고, 수정 테이프는 이거 잘 안 써보신 분들은 못 쓰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재작년 33회 때 우리 이제 수험생분이 중개사법 100점을 맞았어요. 33회 때. 작년에는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었고, 재작년에 100점 많이 맞았는데, 왜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냐면, 공법을 55점 맞았거든요. 55점? 근데 이분이 공법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써놨냐면, 공법 때문에 붙었어요. 이렇게 쓴 거야. 합격 수기를. 근데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잘해야 돼? 이거 100점 맞고 여기 55점 맞았는데 저한테는 수기를 안 남기고 공법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공법 때문에 붙었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가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과라 안 나와서 붙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붙은 거 아니야? 예,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우리 그 시험 중간에 어려운 되게 문제 나오거나 뭐 이 난관이 생길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간절하게 하시라고. 나 올해는 꼭 붙을 거고 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중간에 뭐 포기하고 내년에 또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여러분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어디서 뵐 거냐면 합격자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우리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그 여러분한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